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 지식탐구, 기후위기 대응, 비용이 아니라 투자, MC 손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을 지키는 것과 경제 성장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하고 환경을 위해서는 보존이 필요하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러한 문제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과 보존은 정말 양립할 수 없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대 경제 성장, 끝나지 않는 논쟁. 국토의 80%가 사막인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그 중에서도 나미브 사막의 오카방고 분지 야생지대는 수많은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터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코끼리 무리의 서식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곳이 2020년부터 개발의 열기로 술렁이고 있는데 오카방고 분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310억 배럴의 원유를 채굴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입니다. 원유 채굴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논쟁은 격렬합니다. 개발을 찬성하는 쪽은 원유 개발로 마을이 부유해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로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반대 입장은 개발 예정 지역이 코끼리 이동 경로와 주민들의 생활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로 인한 수질 오염과 대기 오염이 야생동물 생태계와 주민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극해에 인접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에서도 자원 개발과 환경 보전에 대한 찬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남부 지역에는 1,000만 톤이 넘는 광물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는 가전제품이나 군사장비 제조에 쓰이는 희귀 원소인 각종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어 지하 자원 개발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광산 개발에 찬성하는 이들은 자원 개발로 막대한 수익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은 희토류 채굴 과정에서 우라늄이 침출되어 방사능에 중독될 수 있고 독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2020년 치러진 총선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쪽이 선출되어 일단 자원 개발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환경 보존과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개발과 천혜의 자연 환경, 이 둘 중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환경 보전을 강하게 추진하면 경제 성장이 위축된다는 생각이죠. 이제까지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원과 에너지 소비는 점점 늘어났고 산업화에 따라 공장 연기와 자동차 매연 등 이산화탄소 배출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제의 논리를 따르는 산업 부문은 가정이나 공공 분야보다 에너지 소비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과거 산업 부문의 경제 성장은 주로 대량 생산을 통해 단가를 낮춰 많이 파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적게 쓰려면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은 개별 단가를 올리게 되어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로 여겨졌습니다. 환경오염은 산업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 감당해야만 하는 대가라 여겨졌고 친환경 조치를 취하는 것은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해야만 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위기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환경과 경제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 상반되는 주장들이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지점에 있는 대안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인데요.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경제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환경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자는 개념입니다. 정말 환경을 희생하지 않는 성장이 가능할까요? 자연환경은 기본적으로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일정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어느 정도의 오염에는 자연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자연이 용인하는 범위 안에서 경제 개발을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양립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인류의 풍요로운 삶이 항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제학자 그로스만과 크루거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 성장 단계와 환경질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산업화, 도시화로 환경 오염이 심해졌지만 경제 발전이 지속되면서 오염도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산업은 오염물질을 많이 유발하는 실물 자본 축적에서 인적 자본으로 전환되었고, 소득 증가로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환경의 질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친환경 경영. 지속 가능한 발전은 기술 혁신을 통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최근 기업들의 행보는 친환경과 맞닿아 있는데요.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마다하면서까지 환경 보전에 나선 것은 아닐 겁니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친환경에 대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친환경 경영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기업 운영에 있어 친환경을 마케팅의 일환으로 적용하거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너지 효율화와 경제성 있는 친환경 기술 개발로 친환경적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친환경적 전환이 비용 요소가 되기보다 더 큰 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ICT 기술을 활용해 수요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편익 증대로 연결되는 것이죠. 정보통신기술 혁신이 가져다준 효과를 잠시 살펴볼까요?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 공정과 공정 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총체적 관점에서 지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저탄소 공정 혁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사례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멘스사의 암베르크 공장은 현실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을 통해 공정 현장의 문제점과 원인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 설비들은 천여 개의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불량품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빠르게 부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천여 종이 넘는 제품을 연 1200만 개 이상 생산함에도 불량률은 0.000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장의 에너지 소비량 또한 기존 대비 30% 정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G 상용화는 스마트 팩토리 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표적인데요. 공장에서는 주로 자동차 강판과 선박용으로 쓰이는 두꺼운 철판을 만들고 있으며 현장 곳곳에는 사물 인터넷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정마다 쌓이는 수백만 개, 많게는 수백억 개의 빅데이터는 포스 프레임이라는 플랫폼에 모여 저장, 분석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곳 모든 공정은 불량품 발생 원인과 설비 이상 징후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최적의 생산 환경을 구현해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추진한 친환경 경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아리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리백은 2014년 미국 뉴욕 기후주간에서 출범한 글로벌 기업 모임으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100%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아리백은 민간단체의 주도로 시작됐지만 첨단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기준 아리백 캠페인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 수는 이미 300여 곳에 이르는데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은 물론
이케아, 나이키, 샤넬 등 분야를 막론한 전 세계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적극 참여하는 친환경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60개 기업이 새로 가입할 만큼 아리백은 이미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020년 아리백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아리백 참여 기업 중 53곳이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달성했고 90% 이상 전환한 기업도 65곳에 달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아리백에 관심을 두고 동참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캠페인이 기업 경영 측면에서 커다란 잠재력을 심어주며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은 과거 비싼 경제활동이라는 오해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은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은 갈수록 향상되고 있어 기업의 생산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그린 컨슈머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경영을 펼치는 기업들은 환경 가치를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투자 등 지금 당장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미래의 잠재력과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리백 가입 여부는 기업 매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아리백 참여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리백에 가입한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거래 협력사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아리백 참여 현황은 어떨까요? 국내의 경우는 그동안 산업 구조적, 제도적 한계로 아리백 참여가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아리백 제도에 따라 기업이 재생에너지의 전력 구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2월 처음으로 SK그룹 계열 8개사가 아리백을 달성하기로 발표하고 6개사가 정식 회원사로 등재됐습니다. 이들 계열사 중 SK 주식회사는 2030년까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나머지 회사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국내 배터리 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아리백에 가입했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전 사업장의 사용 에너지를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과 사회로부터 친환경 실천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이라는 친환경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들의 다양한 친환경 경영 사례. 스타벅스는 꽤 오래전부터 다양한 친환경 마케팅을 시도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찌감치 1995년부터 소비자들에게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활용하도록 무상 제공하거나 매장 내 분리수거 장비를 설치해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권장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가장 먼저 도입하여 다른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들도 종이 빨대로 변화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이끈 선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2025년까지 일회용 컵 제로화에 도전한다고 선언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가치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회용 컵 대신 보증금이 있는 리유저블 컵 사용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다양한 친환경 마케팅을 활용해 2020년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매출은 2019년보다 3%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패션 기업 파타고니아는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정체성을 이 재킷을 사지 마라라는 광고로 내걸면서 유명세를 떨친 바 있는데요. 이는 노이즈 마케팅의 효과라기보다는
필요 이상의 소비는 자제하라는 환경을 바라보는 진정성 있는 기업의 태도와 맞아떨어진 광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고를 내건 이후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40%나 상승했습니다. 패션 기업이 아무리 친환경적인 옷을 만든다고 해도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한데요. 대신 파타고니아는 1996년부터 모든 면 제품을 100% 유기농 재배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반 목화 재배는 심각한 자연 파괴를 유발하는 반면 유기농 순면의 경우는 유해한 농약과 합성 비료 사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파타고니아가 생산하는 옷의 50%는 재생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매출액의 1%는 환경단체에 후원하거나 봉제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공정무역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을 선보이며 소, 돼지, 닭 등 육류 소비에 따른 환경 문제의 해결책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식감이 딱딱한 콩고기와는 달리 완두콩, 녹두, 현미로 단백질을 만들고 비트 주스, 코코넛 오일 등으로 육질을 구현하여 고기와 비슷한 맛을 내는 대체육을 출시해 왔는데요. 비욘드 미트의 생산 방식은 미국산 소고기 패티를 생산하는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과 토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대적으로 적으며 에너지 소비량은 46% 수준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비인간적인 동물 사육, 환경에 대한 우려 등과 같은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비욘드 미트는 2009년 설립 이래 기업 가치 10억 달러를 달성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럼 국내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 상황은 어떨까요? K뷰티의 선두주자인 아모레퍼시픽은 아리백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 확대를 비롯하여 생활용수, 건물 에너지 등을 절약하려는 노력으로 친환경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옥상 바닥을 차열 페인트로 칠해 실내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고 물품 창고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 6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냈습니다. 화장품 원료를 재배하는 식물원 용수와 건물 생활용수는 상수도 대신 저장된 빗물을 활용하고 생산 및 유통 과정과 관련된 사업장 공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제품을 만드는 저에너지 공정 기술을 폭넓게 적용하고 제품 배송 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원료와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 등이 이러한 노력입니다. 또한 비닐 테이프 대신 종이 완충제나 친환경 종이 테이프 등을 적용해 비닐 사용량을 연간 180톤가량 줄이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플라스틱 사용량 700톤을 감축하기 위해 플라스틱 패키지 경량화 추진과 매년 100톤 이상의 화장품 공병을 회수해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식품회사인 오뚜기도 친환경 경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10년 사내 TF인 렛츠 에코를 구성해 다양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추진해 왔는데요. 머그컵 사용하기, 화분 가꾸기 등 사내 조직 문화를 만들고 전력 및 공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에너지 저감 활동, 제품 생산 단계에서 오염 배출을 줄이는 에코팩토리 활동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폐기물 제로화 운동을 시작하여 친환경 소재 포장 기술을 개발, 전 제품에 적용한 바 있으며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재활용 용이성 기준에 맞춰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에 붙은 라벨을 제거할 때 접착제나 잔여물이 남지 않아 재활용이 용이한 리무버블 라벨을 출시해 제품 환경성을 개선하였습니다. 굴뚝 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메이저 석유 회사들도 석유 시대 종말이라는 위기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친환경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국 석유 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은 탈석유에 박차를 가하며 2030년까지 석유가스 생산을 40% 감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투자를 확대해 종합 에너지 회사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랜 전통의 석유 기업 쉘은 변화하는 시장에 맞서 2025년까지 매년 20에서 30억 달러를 청정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쉘은 청정 에너지 기업을 인수하고
호주 퀸즐랜드에 120메가와트 규모의 산업용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매년 3만 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 네덜란드 북부에 풍력 발전 기반의 수소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유럽 수소밸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최대 정유사 토탈도 저탄소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25기가와트로 확대할 예정이며 2040년까지는 전체 전력 믹스에서 저탄소 사업을 15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랜 전통을 지켜온 글로벌 석유 기업들 또한 화석 연료가 축소되고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시장 상황에서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경영 원칙 ESG. 이제 환경을 고려한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윤리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경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기의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은 소비자들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고요. 환경 이외에도 기업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의제에 반응해서 올바른 방향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경영 원칙 키워드가 바로 ESG죠. ESG란 Environment, 환경, 소셜, 사회,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세 가지 분야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탄소 배출 저감 노력 등 얼마나 친환경적인 기업인지 살피는 것이고, 사회는 평등 고용이나 안전성,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보는 것이며, 지배구조는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서 윤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판단합니다. ESG 경영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과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기준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존재 가치를 이윤 창출에만 두어 돈을 많이 버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가 새로운 투자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환경적, 사회적 이슈가 경영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ESG는 기업의 가치를 철저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ESG 경영을 잘 따르는 기업이라 함은 올바른 기업 경영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미래 가치와 기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는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친환경을 넘어선 윤리 경영이 주목받으면서 ESG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 규모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최근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를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사들 역시 기업들의 ESG 경영 방침을 고려해 기업의 투자 및 대출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ESG는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경영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영업이익이 낮아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탄탄해지고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ESG 경영 기업은 자본력이 우량한 투자자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기업 평판이 개선되는 등 장기적으로 폭넓은 사업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트렌드는 이제 친환경에서 더 나아가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